3월 1일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력, 능력, 이거는 이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정의의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이 불편해하시죠. 특히 경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출신들은 저를 욕도 많이 하고 또 관련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좀 그런 불편. 근데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요 몇 년 전부터는 기록을 공개해라. 요즘 스모킹건, 김복준 교수님 나오는 스모킹건이 시즌1, 이제 시즌2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수사반장, MBC에서 최불암 수사반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아마 그거의 프리퀄이 되겠죠. 아마도 60년대에 아마 수사반장. 이게 재연 프로그램 혹은 수사 재연 프로그램, 수사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아는 경찰들 많습니다. 능력 있는 경찰 애들 많습니다. 수사 경찰 애들, 똘똘한 애들 많고 아는 애들 많고 능력 있고 걔네들이 한 것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걔네들이 한 거지. 문제는 전체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범죄들, 살인도 있지만 방화, 성범죄, 강도, 절도 이런 거, 아니면 그 외에도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해결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즉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하면은 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아픔을 하소연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왜 내 사건은 이렇게 되느냐? 왜 엉망이냐? 아니고 그거 정도도 다행이에요. 아예 자기가 얼마나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무슨 일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당하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라 그래서 사실 머더캐피탈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민덕키 얘기도 하고 예전에 말했던 한강 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모킹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현직 경찰들 아니면은 법의관들 아니면 전직 경찰들 아니면 전직 법의관들 아니면 전직 검사들 이 관련된 사람 나와서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로 승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가고 판사가 판결해서 했는데 그걸로 잘해서 박수치고 유죄났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만큼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의 점수가 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으로도 미국의 이너센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작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 안 해주는 거잖아요. 즉, 왜 그게 과거에 많은 경찰들이 경찰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수사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를 왜곡하고 범인을 조작해서 고문하고 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를 되돌리는 것이 왜 어떤 배경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럼 한국은 없었냐?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기존에 있는 기록들을 다시 재검토해보고 증거를 다시 비교해보고 그럼 한국의 경찰들은 미국 경찰들에 비해서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아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다. 니네들 잘한 거 많다. 그러면 적어도 얼마만큼 잘했고, 그러니까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뭐고 이걸 데이터로 해서 좀 더 향상된 어떤 걸 해야 하는 게 맞지. 그게 경찰 수사관이든 검찰 수사든 검찰 기소든 재판이든 더 나아가서 국가수의 그 감정이든 대검 과학수의 감정이든 데이터를 공개 안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가수에서 지들 다 검증 잘했다고 했다고 해서 아니 한 거지 이게 잘한 거는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검을 했어요. 어떤 부검이가? 그럼 그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 부검 감정에서 점수를 얼마 정도 매길 수 있어요? 모두 다 만점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평가해서 요거는 사실은 95점짜리야. 사실 요거는 미흡한데 85점짜리야. 아니 사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부검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화학적 아니면은 뭐 유전적 어떤 감정이든 인간이 하는 일에는 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그냥 깡 무시하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단순 논리를 가지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1번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맞게끔 기소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 기소할 때 명확히 이게 살인이면 살인 아니면 폭행치사는 폭행치사 아니면 다른 이렇게 딱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은 원님 재판이 되는 거죠. 이거 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판사들이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을 것 같잖아요. 잘못했을 것 같죠? 그럼 다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이런 건 없습니다. 현대사법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살인 아니면 뭐 무슨 방화 아니면 뭐 강도 살인이야 폭행치사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야 돼. 근데 참 여기에서 일종의 야료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편법. 근데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능하죠.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을 부부싸움 끝에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게 만든 후에 집에 불을 질러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기소된 60대 남편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1심에서 기소된 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죠.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불을 지른 게 아니에요. 왜냐?
불을 지를 때쯤에는 왜냐하면 매가 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죽인 후에 불을 지른 건 아니죠. 살인 후 방화가 아니죠. 그건 살인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현주 건조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어떤 집에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그 상태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형사사건은 명확하게 직접적 증거, 아니 간접적 증거라 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사, 검사는 정확히 고의로 불을 질러서 사망을 하게 했다고 하는 사망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불을 지른 게 맞아? 그럼 언제 질렀어? 사실은 불을 저 사람이 지른 게 아니라 부인이 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확히 행위에 고의가 있어서 해야지 죽임을 목적으로 방화를 했다. 아니면 방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었지만은 죽을 거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살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좀 애매하니까 방화치사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에서는 명확히 입증하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른바 수사 기소하는 애들을 조금 일종의 편의를 봐준다. 그래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 그러니까 주의적 공소사실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예요. 즉 말하자면 화재가 났어. 근데 화재가 났는지 화재가 누구에 의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범인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불을 질렀건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분명히 이 남편은 불이 난지도 알고 놔두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기치사. 그러니까 예비적,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기본 공소사실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될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기하는 공소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두 가지를 다 판단해라. 법원 하나만 아니라 이것도 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공소장 일본주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럼 판사들한테 두 개를 봐달라는 거 아니냐. 따로 기소를 해. 따로 기소는 아니죠. 아니면 한 가지 행위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확히 구분돼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한 건 맞아.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왜냐? 분명히 그 남편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 있었던 건 맞아. 근데 불을 질러 죽였느냐? 아니면 불이 타는 걸 그냥 놔둬서 죽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든가 별개 행위로 하는 건 아니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 입증의 편립성 아니면 입증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에 대한 편의성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명확한 건 이겁니다. 입증하기 쉽지 않은 범죄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앞에서 얘기했던 방화치사를 빼고 유기치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진술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의적, 예비적을 분리하느냐? 입증할 자신이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기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슬슬 눈치 보다가 주의적 하나 넣고
예비적 하나 놓은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히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맞고, 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 기소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거는 하기 싫다는 거죠. 한번 기소된 걸 또 증거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고 인력이나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타협을 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협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증거를 쉽게 찾기가 쉽지 않고, 과학적 증거라든가 아니 심리적 어떤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행동 증거라고 하죠. 행동 증거 혹은 물적 증거 부분들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분리라든가 이런 공소장 변경은 사실은 법원에서 허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재판부가 이걸 허가를 해야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논의할 때 분명히 깊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사하는 애들이라든가 기소하는 애들이 너무 쉽게 유죄를 받는 시스템을 하니까 반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오히려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 야, 너 A, B를 했으니까 야, 너 재판 받기 힘들지? 그리고 또 그럼 요거로 유기치사로 깎아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에선 플리바게닝이 없지만은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주의적 예비적이라는 것이 뭐 100%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걸 컴프라치 약간 뭐 이렇게 보상 이렇게 좀 이렇게 대체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차라리 플리바게닝을 동원을 하고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분리를 빼고 이렇게 공소장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보시죠. 사건은 이런 겁니다. 명확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소된 거는 애초는 그냥 그 화재로 인해서 그 부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검을 하다 보니까 부인의 목뼈가 일부가 골절이 됐네? 그럼 이거는 목뼈가 어떻게 골절이 돼? 그러면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불을 일러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살아 있었겠죠. 목이 부러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연기가 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방화치사다. 라고 구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때 보험금이 2억 원이 있었고, 또 피해자, 돌아가신 분의 진례, 다른 남성의 정액.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거죠. 바람을 피운 게 얼마 안 된 거죠. 아니면 거기 그 장소에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는 사라진 후에 남편이 그 현장을 들이쳐갖고 뭘 했을 수 있는 거고, 화가 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갈등은 있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당일날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했다는 것도 피고인이 인정한 거고. 근데 여기서 좀 묘한 거는 이 남편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이 2002년도 20년 전에 이미 실종이 됐어요. 행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새끼 봐라. 요거 그때도 요렇게 그렇게도 죽이지 않았을까? 어디 묻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은 들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건이랑 심증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물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죽였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지금의 이 범행 동기랑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이렉트가 20년 전 얘기인데 한 5년 전 얘기는 몰라도 한 3년 전 얘기는 몰라도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목이 골절상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범인으로 추정된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후에 바깥에서 개를 풀어주고 차량을 또 이동시켰어요. 아, 그럼 야, 너 개가 불타 죽고 차가 불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불 전에 뭔가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 화염이 있었고, 화염이 있은 뒤에 2분 뒤에 화재 신고했고, 사실 아내한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 그게 뭐 봐, 정황상 맞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간접 증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부인을 했고. 왜냐? 이제 이 부인이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분명 매가 있었다고 그랬죠.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꼭 이게 아니라는 건 중간에 방아치사,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때려갖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재판부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심 무죄가 나게 된 이유는 이 아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도 4번이나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뭐 전화 목소리가 녹음돼 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6년 전에 4월에 술에 취해서 실제로 방화를 했어요.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이 집에 지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불을 지른 어떤 성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당일날 지인한테 누구한테 나 죽으면 부의금을 언니한테 많이 받고 싶어라고도 문자 메시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이랑 막 싸우고 막 맞기도 했고 뭐 거기다가 또 자기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다 어쨌든 진례 성관계 다른 남자 성관계 한 걸 들켰을 수 있으니까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막 싸우니까 막 했으니까 화가 나서 불을 질러갖고 자기가 자살했을 수 있다 라고 검찰은 재판부는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뭘 가지고 들어간 건 맞지만 그게 진짜 이게 석유야 신나야 뭐야 입증할 수 있어? 정황은 맞던데 사실 요건 애매해요. 아니 뭔가 가지고 들어온 건 맞잖아. 그리고 인화성 물질을 라고 치고 뿌린 다음에 10분이 지나서 연기가 발생했고 16분이 지나서 불길이 있다. 근데 사실 이거 재판부 잘못하는 거. 아니면 검사 애들이 아니면 이걸 했던 경찰 애들이 사실은 이거 입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즉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에 지연 발화 장치를 통해서 연기가 발생이 늦추게 할 수 있고 16분이 지나서 불길을 최성기로 올랐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안 한 거예요.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다음 재판에서 이것을 증거를 보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증거를 보강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해 버린 거예요. 유기치사로. 그러면은 판사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이 새끼들 봐라. 쫄리는 게 있나? 증거를 못 찾은 건가? 증거를 했으면은 사실은 1심 때 제출했거나. 요거는 충분히 반박이 가능해요. 요거는 충분히.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낸 거는 사실은 누가? 아니 이게 범인이 보낼 수도 있죠. 그 핸드폰은.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돌아가신 분이 불을 질렀다 신고하고 이런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꼭 자기가 불을 져 자살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지를 안 이 범인이 이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이제는 사실 굉장히 좀 정교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1심 법원의 판단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정교하게 해야죠. 입증을 안 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문제고 쫄리니까 유기치사로 했다. 그건 매우 좀 재판부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골절상까지 입고 그리고
뭔가 들고 갔고 불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 남편이 무엇인가 폭행을 통해서 제압을 한 후에 겨우 숨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 아니, 사실은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불을 질렀는데 사실은 살아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돼야 되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 기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증거를 보강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유기치사로 아예 가거나 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왜?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히 경찰은 의미가 없죠. 경찰은 뭐 여기까지 해주고 송치하면 검찰은 제일 높은 자기한테 점수가 제일 좋은 방아치사로, 사실 방아살인을 갖고 싶지만 이게 살아있는 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방아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 기소했던 검사들이 뭔가 불이익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최고로 센 걸 한 거 무조건 한 다음에, 아니면 뭐 예비적으로 가서 하면 되고, 아니 또 무죄나 뭐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들이 기소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물론 그 책임이 어떤 징계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전체에 대한 기소 내용이라든가 수사 내용이 공개돼서 비교될 수 있게, 이거 공개하지 않고 뭐 지들끼리 막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설명이 됐습니까? 이 부분. 이 사건은 다시 2심이 들어가서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분리하고 그거를 공소장을 변경해 주는 건 플리바게닝 부분에 대한 일종의 컴프러치 부분이 있는 거고, 물적 증거에 대한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사의 어떤 정교함이나 정밀함 부분도 사실은 관련된 부분인 거고, 충분히 수사를 좀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비적 공소사실로 쉽게 가지고 그렇게 정황만으로 이제 유죄를 주면은 실제로는 그 수사 증거 분석이나 이런 수사 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적당히 저렇게 해주는데 뭐 유죄 났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오늘 요번엔 나왔는데, 예비적 공소사실금 나왔지만은 저도 몇 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